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혁신을 연구하는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홍길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나 민첩한 정부와 같은 전문 용어를 먼저 설명하기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정부가 필요할까? 어떤 정부가 정말 일 잘하는 정부일까? 라는 좀 더 가벼운 질문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어떤 정부가 정말 일 잘하는 정부일까요? 국민 경험의 관점에서 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민간 기업에서는 CX로 불리우는 고객 경험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그룹, 특히 그 핵심이 되는 삼성전자에서는 고객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사용자 또는 고객의 경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국민 경험 관점에서 일 잘하는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아마도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정부, 똑똑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정부, 돈을 적게 쓰면서도 일을 잘해내는 정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잘 대처하는 정부. 아마도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했을 때 정부가 일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행동이나 어떤 발표들에 대해 믿음이나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자주 하는 정부, 보여주기식 자랑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한 일은 없는 정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대처를 하는 정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을 어렵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 아마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했을 때 정부가 일을 못한다, 더 나아가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를 믿지 못하거나 심지어 비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경험을 자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된 초기 단계 때에는 아마도 큰 실망을 했겠죠.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 때는 아마도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백신 공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어지고 확진자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했을 때에는 다시금 실망을 넘어 분노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부 혁신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딜로이트 센터 포 거버먼트 인사이트라는 컨설팅 기관에서는 매년 거버먼트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정부의 혁신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년도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정부 가속화, 끊이지 않는 서비스 전달, 위치의 자유화, 유동적인 데이터 역학, 인지 시스템으로서의 정부, 민첩한 정부, 사이버 세상에서의 확장된 정부 역할, 포용적이고 형평을 중시하는 정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속가능 신뢰 등 9가지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디지털 정부 가속화, 두 번째, 끊이지 않는 서비스의 전달, 네 번째, 유동적인 데이터 역학, 그리고 다섯 번째, 인지 시스템으로서의 정부 등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화 동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 나온 여섯 번째, 민첩한 정부, 즉 에이자일 거버먼트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주제라기보다는 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기반 위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정부의 추가적 혁신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는 2020년 예견적 정부라는 변화 추세를 다룬 데 이어 21년에는 민첩한 정부라는 변화 추세를 연이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첩한 정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첩한 정부는 한마디로 빠르게 잘 대처하는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도 좋고 민간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민첩성 경영. 그런데 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왜 민첩한 정부 기능이 꼭 필요할까요? 먼저 민간의 경험을 통해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민첩성 경영이라는 용어보다는 센스 앤 리스폰드라는 감성적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지 반응 전략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변화 추세는 주로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는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 주로 마케팅 차원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발전한 민첩성 경영은 신제품 개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첩성 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생산활동이나 기업활동 그 자체가 중단된 경험을 겪은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전자부품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던 일본 한신 고베 지역에서의 대지진, 글로벌 자동차 산업, 그리고 항공업계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던 동일본 지역에서의 대지진,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이 민첩성 경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몇 달간 완성품 생산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이후 부품 공급처의 다변화와 함께 민첩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 즉 민첩한 공급망 재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먼저, 잘 대처하는 기업이 위기 극복 이후에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교훈을 깨달으면서 이후 기업들은 민첩성 경영을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및 공공 분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정부의 민첩한 행동, 즉 빠르고 잘 대처하는 정부 행동이 필요할까요? 오래된 과거에서 그 사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던 사회 경제적 문제에서 그 사례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 필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 어렵지 않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디젤용 요소수 공급 대란을 겪은 일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좀 더 민첩하게 정부가 행동했다면 굳이 안 겪어도 될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욱 불확실해질수록,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중대재해재난 사건이 많아질수록 이런 일들을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르게 잘 대처하는 정부, 즉 민첩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술들과 기능 요소들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기존의 것들을 재구성하고 추가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도적 요소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통합성과 활용도의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해간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것인지요? 국민의 경험 관점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은 무엇인지요? 아마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잘 대처하는 정부, 즉 민첩한 정부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첩한 정부의 적용 범위, 그리고 그 구성 차원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최근에 해외 저널에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 분야에서 민첩한 정부의 개념 체계를 가장 먼저 잘 제기한 것은 바로 2008년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에서 강조되던 Sense and Respond 전략을 Scan, Sense, Respond and Shape라는 보다 확장된 체계로 민첩한 정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간보다는 더 많은 일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한편 이 분야의 대가, 정확하게는 본 연구자가 인정하는 학자의 한 명은 바로 이베즈 노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이제 민간 부분의 적용 경험을 토대로 2015년 OECD의 공공 부분의 민첩성 성취라는 보고서를 집필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2015년 보고서에 담은 정부 민첩성의 3가지 구성 차원은 바로 전략적 민첩성,
자원 유동성, 그리고 리더십 통일성입니다. 여기서 전략적 민첩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예측하고 미래의 요구에 대응 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만약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예측 및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 유동성입니다.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재배치하고 재활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합니다. 민간은 소유주나 최고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 조직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예산 배분이나 권한과 책임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 유동성의 실현, 정부에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숙제로 보입니다.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이겠죠. 마지막으로 리더십 통일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공공의 이익을 상호 조율 공유하고 이 방향성에 맞추어 정부 및 소속기관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통솔력을 지칭합니다. 아마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빠르게 잘 대처하는 민첩한 정부,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나가면서 동시에 정부의 예산 및 자원 배분 방식을 좀 더 유연한 체계로 혁신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전략적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우리 세대에 만들어갈 수 있는 도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